네, 안녕하세요. 라비앙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입니다. Chào mọi người, đây là bệnh viện thẩm mỹ Labiam. Hôm nay chúng ta sẽ có cuộc nói chuyện với viện trưởng Kim Sang Hu để giải đáp những thắc mắc về phẫu thuật thẩm mỹ ngực nha.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 수술하고 나서 비행기 타면 보형물은 터지나요? 과거에 식염수를 사용하던 보형물은 이제 식염수를 주입하는 과정에 공기가 그 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압이 낮은 곳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겔 보형물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10년 후 보형물 제거해야 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 건가요? 네. 보형물은 만약에 파열이 생기게 되면은 새로운 보형물로 교체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은 10년이 지나도 환자 몸에서 안전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1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10년, 대한민국에서는 10년이 지나면 그 환자분의 그 수술 기록이 이렇게 보관 의무가 없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둘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와서 보형물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수술하고 나서 임신 가능해요? 모유 수유도 가능할까요? 네, 사실 뭐 어떤 방식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더라도 아기 가지는데 아무 이상은 없고요. 뭐 아기 가지고 나서 수유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유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겨드랑이나 밑선절개 방식으로 수술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구축 확률이 높은가요? 네. 구형구축은 이 보형물 주변에 흉살이 쌓여서 딱딱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통상 지금껏 이렇게 가슴 수술한 환자들의 통계를 내어 봤을 때 대략 보형물로 가슴 수술하는 환자분 중에 한 7% 정도가 이제 구형구축이 심하게 와서 촉감이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정 수술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요즘 보형물들이 점점 진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수술 테크닉도 과거보다 조금 더 구형구축이 덜 생기는 쪽으로 수술 테크닉이 점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구형구축 발생 빈도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칩이 있는 모티바와 칩이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모티바 보형물에서 칩은 사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밖에서 어떤 리더기를 갖다 대서 그 보형물의 크기,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수술한 날짜,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밖에서 리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수술한 의사 선생님과 만날 수 없게 된 상태,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간 상태, 이런 상태에서도 모티바 보형물이 어떤 것이 사용되었고 수술 내용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보형물의 특성이나 뭐 성능에는 차이가 없고요. 또한 이런 칩이 있는 모티바 보형물은 이 모티바 회사에서 좀 특별한 개런티 정책을 합니다.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심한 구형구축이 왔을 때 이 칩을 사용한 모티바 보형물에 한해서 모티바 회사는 뭐 재수술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보장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얼마 동안 필요하나요? 네, 절개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밑선 절개나 유륜 절개는 뭐 일주일 지나면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고 특별하게 심한 통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겨드랑이 절개는 다른 두 절개 방법보다 수술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쓸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 2주 정도 지나야지 팔로 하는 일들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5년 전 가슴 수술했는데 모양과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 경우 재수술 꼭 할 필요 있나요?
일단 보형물에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만약에 하나 보형물이 파열이 되었다면 그건 뭐 재수술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형물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반드시 재수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모양이나 촉감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게 됐고 또 재수술하실 선생님과 상의를 해봤을 때 촉감이나 모양이 충분히 개선 가능한지를 따져서 재수술을 결정을 하셔야겠죠. 가슴 수술 시간 얼마 걸릴까요? 입원도 필요하나요? 그리고 입원 필요한다면 얼마 동안 입원해야 되나요? 제가 수술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마취를 하는 시간, 또 마취를 깨우는 시간, 수술 준비하는 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수술 시간은 2시간 정도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저희들은 하루 정도 입원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오전에 수술을 하시면 오후쯤 돼서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퇴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입원을 하루 정도 하시면은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운전 가능하나요? 특히 이제 근육 뒤에 보형물을 넣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근육이 많이 움직이면 보형물의 위치가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장시간 자동차 운전도 조금 삼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아주 가까운 거리, 뭐 1시간 이내 운전이라면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절개 부위는 방법 몇 개가 있나요? 절개 부위에 따라서 단점 뭐일까요? 가슴 밑선이나 유륜 둘레나 아니면 이렇게 겨드랑이 절개, 이렇게 3가지 절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겨드랑이는요, 가장 흉터가 눈에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먼 자리에 남게 되고, 흉터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수술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조금 더 심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유륜절개도 흉터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색깔이 있는 피부 둘레에 이렇게 절개를 함으로써 흉터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수유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를 내봤을 때 유륜절개를 사용했을 때 구형구축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미혼인 분들한테는 가급적 유륜절개는 권하지 않는 편이고요. 밑선절개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절개 방법인데, 다만 이제 자국을 가슴 인접한 부위에 남겨야 되는 것들이 조금 환자분들한테는 선택하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6개월, 1년 지나면 이 자국이 그렇게 눈에 많이 거슬리지 않게 되고요. 뭐 필요하다면 흉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뭐 레이저나 흉터 교정술 같은 것들을 뭐 추가로 받으시면은 흉터 부분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른 것보다 라비안 가슴 수술 다른 점이 뭡니까? 네, 뭐 저희가 수술 테크닉 면에서는요, 일단 출혈을 최소화하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애를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구형구축을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루에 수술을 한 사람만 함으로써 최대한 환자 한 분의 수술에 집중을 해서 안전하게 수술이 끝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취과 원장님 두 분이 병원에 상주를 하시면서 전신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뭐 초음파나 고주파 관리, 그 다음에 흉터 관리,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면서 한 번 환자분이 끝까지 문제없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ọi người ơi, hôm nay chúng mình đã có một cuộc nói chuyện với viện trưởng Kim Sang-woo để giải đáp tất tần tật về những vấn đề về phẫu thuật ngực rồi. Mọi người thấy thế nào ạ? Vậy thì hôm nay chúng ta sẽ kết thúc buổi nói chuyện tại đây và hẹn gặp lại mọi người với buổi trò chuyện khác trong một nội dung thú vị hơn nha. Tạm biệt mọi người.